기원전 3세기 진나라 만리장성이 한참 지어지고 있었어요. 진시황의 명령으로 100만 명의 인부가 동원돼서 높이 10m, 폭 7m, 동쪽 발해에서 서쪽 잉조까지 만리. 이 거대한 성벽이 한 여인의 눈물 앞에서 무너졌다고 해요. 성벽 800리가. 이 여인의 이름이 맹강녀. 남편을 찾으러 만리장성에 왔다가 남편이 이미 죽어 성벽 안에 묻혔다는 걸 알게 된 여자. 그녀가 통곡하자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안에서 남편의 뼈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중국 4대 민간전설 중 하나, 맹강녀의 이야기예요. 기원전 221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어요. 근데 북쪽에 위협이 있었어요. 흉노 같은 유목민들. 진시황이 결정했어요. 북쪽 변경에 큰 성벽을 쌓자. 옛날부터 각 나라가 부분적으로 쌓아놓은 성벽들이 있었어요. 진시황이 이걸 다 연결하고 보강하라고 했어요. 이게 만리장성의 시작. 실제로 진나라 시기에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한나라, 명나라까지 계속 보수하고 확장했어요. 근데 진시황 시기에 이미 거대한 공사였어요. 100만 명. 어떤 학자는 더 많았다고 해요. 강제동원, 농민, 죄수, 잡혀온 적군 포로 다 동원됐어요. 이 사람들이 산속에서 돌을 쌓고 흙을 다지고 성벽을 만들었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추위, 굶주림, 과로, 사고로. 이 죽은 인부들의 시신을 시간이 없어 그냥 성벽 안에 묻기도 했대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슬퍼요. 기원전 3세기 어느 해 중국 남부의 한 마을 맹시 가문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맹강녀.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해 정혼한 남자가 결혼식 며칠 전에 도망쳐왔어요. 만리장성 구역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 사람이 범기량. 다른 버전에선 만이량. 학자 출신인데 구역을 피해 도망다니는 중이었어요. 맹시 집안에 숨었어요. 맹강녀 가족이 그를 보호해줬어요.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결혼식이 단순했어요. 짧았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결혼한 지 사흘, 관리들이 맹시 집에 들이닥쳤어요. 누군가가 신고한 거예요. 여기 부역 도망친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범기량이 끌려갔어요. 저항할 수 없었어요. 집나라의 법이 엄격했거든요. 부역 도망자는 사형. 다행히 사형은 면했지만 만리장성 부역에 강제 차출됐어요. 맹강녀가 남편 옷자락을 잡았어요. 안 보내려고요. 근데 관리들이 강제로 떼어놓았어요. 남편이 끌려가는 뒷모습. 맹강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여보, 꼭 살아 돌아오세요. 남편이 떠난 지 한 달. 맹강녀가 매일 저녁 마을 입구에 서서 북쪽 길을 바라봤어요. 혹시 남편이 돌아올까? 혹시 편지라도 올까?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6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이 말렸어요. 만리장성 구역에 간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잊으세요. 근데 맹강녀가 잊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일하다가 추울 거예요. 옷을 못 갖춰 입고 끌려갔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따뜻한 옷이 필요했어요. 맹강녀가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옷을 전해주겠다. 맹강녀가 밤낮으로 옷을 지었어요.
남편을 위한 속옷, 두꺼운 버선, 따뜻한 모자.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했어요. 울면서 만들었어요. 이 옷이 남편한테 닿기를 빌면서. 옷이 다 만들어진 어느 날, 맹강녀가 옷보따리를 등에 메고 길을 떠났어요. 남쪽 마을에서 북쪽 만리장성까지. 수천 리길. 여자 혼자서. 맹강녀가 한 달, 두 달, 석 달을 걸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비에 젖고, 눈에 빠지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도적들, 굶주림, 추위. 그래도 맹강녀가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자기한테 말했어요. 남편이 나를 기다린다. 가야 한다. 살아서 만나야 한다. 여러 마을을 지나면서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하룻밤 묵게 해주고 먹을 걸 나눠주고. 그래도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가는 길에 만리장성 인부들의 끔찍한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소. 시신을 묻을 시간도 없어 성벽 안에 그대로 채운다고 합디다. 맹강녀가 그 소문을 들으며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여러 달 뒤, 맹강녀가 드디어 만리장성에 도착했어요. 처음 본 만리장성은 압도적이었어요. 산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성벽. 여기서 저기까지 안 보일 정도. 그 위에 인부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수만 명. 맹강녀가 한 인부한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범기량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남쪽에서 끌려온 학자입니다. 혹시 아세요? 인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에 사람이 너무 많소. 한 사람을 어찌 알겠소. 다른 인부한테, 또 다른 인부한테. 맹강녀가 계속 물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한 노인이 말했어요. 범기량. 그 이름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소. 노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범기량. 작년 겨울에 죽은 학자가 그 이름이었소. 추위와 과로로 쓰러져서 맹강녀의 다리가 풀렸어요. 점점점. 시신은 어디에? 노인이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다 성벽 안에 묻소. 시간도 없고 사람도 많아서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오. 맹강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옷보따리가 옆에 떨어졌어요. 남편을 위한 따뜻한 옷. 남편이 이 옷을 받지 못한 채 죽었어요. 작년 겨울 자기가 옷을 만들 때 남편은 이미 시신이었어요. 수천 리를 걸어왔는데 만난 건 죽음의 소식. 맹강녀가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만리장성 아래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목이 쉬어 소리가 안 나도 울었어요. 숨이 가빠도 울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밤이 됐어요. 그래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또 울었어요. 사흘 밤낮을 울었어요. 인부들이 맹강녀를 보러 왔어요. 위로하려 했지만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남편 옷이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펴진 옷. 맹강녀의 통곡이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만리장성에서 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개, 2개, 100개. 거대한 균열이 생겼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맹강녀가 통곡하던 그 자리부터 한 자, 10자, 100자. 기록에 따르면 800리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요. 흙먼지가 하늘을 덮었어요. 인부들이 도망쳤어요. 먼지가 가라앉았어요.
맹강녀가 무너진 성벽으로 다가갔어요. 흙과 돌 사이에 인골들이 보였어요. 성벽 안에 묻혔던 죽은 인부들의 뼈. 수많은 뼈. 맹강녀가 이 중에서 남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맹강녀가 자기 손가락을 베어 피를 흘렸다고 해요. 그 피를 뼈에 떨어뜨렸어요. 한 뼈에 떨어뜨렸을 때 피가 뼈에 스며들었어요. 이게 옛 중국에서 친자식 확인하던 방법이에요. 가족의 피는 가족의 뼈에 스며든다는 믿음. 남편의 뼈를 찾은 거예요. 맹강녀가 남편의 뼈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수의처럼 자기 옷으로 쌌어요. 이 소식이 진시황한테 전해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한 여인의 통곡 때문에. 진시황이 놀랐어요. 그런 게 가능한가? 그 여자를 데려오라. 신하들이 맹강녀를 진시황 앞으로 데려갔어요. 맹강녀가 황제 앞에 섰어요. 검은 옷의 진시황. 여자 혼자서. 두려움 없이 진시황이 맹강녀를 봤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맹강녀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진시황이 한참 보더니 말했어요. 네가 짐의 후궁이 되어라. 맹강녀가 잠시 침묵했어요. 자기 처지를 생각했어요. 남편은 죽었고 부모도 멀리 있어요. 황제 앞에서 거역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후궁이 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맹강녀가 한 가지 묘안을 냈어요. 폐하. 후궁이 되겠습니다. 다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첫째, 제 남편을 위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황제와 같은 격으로요. 둘째, 폐하께서 직접 상복을 입고 제 남편의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려주십시오. 셋째, 제 남편을 위해 49일간 명복을 비는 의식을 해주십시오. 진시황이 한참 생각했어요. 이상한 조건이지만 맹강녀를 얻고 싶었어요. 좋다. 다 들어주마. 진시황이 약속을 다 지켰어요. 범기량의 무덤이 호화롭게 만들어졌고 진시황이 직접 흰 상복을 입고 무덤 앞에 절을 올렸어요. 49일 의식도 행해졌어요. 마지막 날 의식이 끝나자 맹강녀가 황제 앞에 섰어요. 폐하,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시황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너는 짐의 후궁이다. 맹강녀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가까운 절벽이 있었어요. 바래바다가 보이는 절벽. 맹강녀가 절벽 끝까지 걸어갔어요. 진시황이 놀라서 외쳤어요. 잠깐. 맹강녀가 황제를 한번 보더니 바다로 몸을 던졌어요. 남편을 따라간 거예요. 진시황이 멍하니 절벽 끝에 섰어요. 신하들이 시신을 찾으려 했지만 바래바다는 너무 깊어서 찾지 못했어요. 진시황이 결국 깨달았어요. 맹강녀가 처음부터 후궁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3가지 조건은 다 남편의 명복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마지막 의무를 다하려고 황제를 속인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진시황이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신도 못 찾았으니까. 이 일이 천하에 퍼졌어요. 맹강녀가 진시황을 속이고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게 백성들 사이에서 영웅 이야기가 됐어요. 맹강녀의 이야기가 후대에 정형화되면서 중국 서대 민간전설 중 하나가 됐어요. 다른 셋은 백사전, 양산백과 추경대, 견우직녀. 이 4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사랑 이야기, 다 슬픈 결말, 다 권력 또는 운명에 의해 갈라지는 사랑.
근데 맹강녀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다른 셋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맹강녀는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남편은 죽고 아내가 혼자 남편을 추모하는 이야기. 여성의 강인함이 더 두드러져요.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수천 리를 걸어가고 황제를 속이고 자기 의리를 끝까지 지킨 여자. 흥미로운 점. 이 이야기의 원형이 사실 진시황 이전에 있었어요. 좌전 양공 23년, 기원전 550년. 춘추시대 제나라 이야기. 기량이라는 장수가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의 부인이 시신을 거두고 정성껏 장례를 치렀어요. 사람들이 그녀의 충정에 감동했다는 짧은 기록. 이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려졌어요. 전국시대엔 그녀가 통곡했다는 게 추가됐어요. 진안시대엔 통곡으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게 추가됐어요. 당나라 때 진시황과 만리장성이 결합됐어요. 시기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송원명청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가 됐어요. 이 이야기가 정형화된 게 당나라 변문에서예요. 변문은 당나라 때 절에서 평신도들에게 들려주던 통속 이야기. 맹강녀 이야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재였어요. 부역의 고통, 가족의 이별, 한 여인의 충정, 권력자에 대한 항거. 이게 일반 백성들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당나라 이후 송, 원, 명, 청, 계속 이 이야기가 노래로 연극으로 만들어졌어요. 20세기까지도 경극의 단골 소재예요. 이 전설 뒤에 진짜 역사가 있어요. 만리장성을 짓는데 정말로 수십만, 어쩌면 100만이 죽었어요. 추위, 굶주림, 과로, 산사태, 질병. 이 사람들의 시신을 다 묻을 수 없어서 정말로 성벽 안에 채운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맹강녀 이야기가 이 비극을 상징해요. 황제 한 사람의 영광을 위해 백성 수십만이 희생된 이야기. 지금 중국 하북성 산해관 근처에 맹강녀 사당이 있어요. 만리장성이 발을 바다에 닿는 그 자리, 맹강녀가 통곡한 자리, 절벽에서 몸을 던진 자리로 전해지는 곳. 사당이 정성스럽게 지어져 있어요. 맹강녀의 동상도 있고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와요. 만리장성을 보면서 그 안에 묻힌 수많은 인부들과 그들을 기다린 가족들을 떠올려요. 맹강녀 이야기의 핵심. 권력에 대한 사랑의 승리. 진시황은 천하를 정복한 가장 강한 황제. 만리장성은 그의 가장 큰 업적. 근데 한 여자의 통곡이 그 만리장성을 무너뜨렸어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 상징적으로는 진실. 권력으로도 못 막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천년 동안 이 이야기가 살아남은 이유예요. 맹강녀 이야기의 또 다른 의미. 여성이 주인공. 자기 의지로 행동하는 여성. 수천 리를 걸어가는 결단. 황제 앞에서 침착하게 거짓 약속을 하는 지혜. 자기 죽음으로 의리를 지키는 결의. 이런 여성상이 중국 고대 문학에서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옛 이야기는 남자 영웅 이야기. 근데 맹강녀는 여자 영웅. 남편을 잃고도 자기 길을 끝까지 간 여자. 지금 우리한테도 메시지를 줘요. 여성이 강할 수 있다. 자기 신념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만리장성에 가면
압도적이에요. 수천 리에 걸친 거대한 성벽. 산과 협곡을 따라 굽이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 근데 그 성벽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돌과 흙, 그리고 잘려나간 뼈들. 수십만 명의 인부들이 거기 잠들어 있어요. 그들의 가족들의 통곡이 거기 묻혀 있어요. 만리장성을 보면서 한번 맹강녀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의 통곡이 지금도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맹강녀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묻는 게 있어요. 권력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맹강녀처럼 통곡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한텐 그런 힘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기억하는 것. 권력에 의해 사라진 사람들을,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의 통곡이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이야기였어요. 맹강녀. 수천 리를 걸어 만리장성에 갔다가 남편이 이미 죽어 성벽 안에 묻혔다는 걸 안 여자. 사흘 밤낮을 울었더니 성벽 800리가 무너졌다니. 이게 사실일 리 없어요. 신화예요. 근데 그 신화가 1000년 동안 살아남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부역자 가족들의 통곡이 한 여자의 이야기로 압축된 거예요. 그 통곡을 기억해주세요. 만리장성을 볼 때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